새로운 한 주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한 주도 토마토TV와 함께 성공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내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밴드로는 2,500에서 2,600, 이 1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 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모두 다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빅 이벤트 주간입니다. 나라 안팎에서 굵직굵직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본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등의 빅테크 업체들,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에 속하는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미 정상회담 현지 시간으로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100여 명의 대규모 경제 사절단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니만큼 과연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이끌어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전을 비롯한 몇몇 종목군들은 벌써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현지 시간 26일, 우리 증시에는 27일 주 중반 이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시죠. 최근 들어서 국내 우리 정부의 스탠스, 그 색깔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친미 성향이 뚜렷해지고요. 반면에 북한, 러시아, 중국과는 선긋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수출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산업계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보로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원팀 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 등 해외 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을 해서 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는 오는 3분기 정도에 서울에서 이와 관련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일명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런 행사가 아시아 지역에서 펼쳐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오는 3분기까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칠지, 한동안 잠잠했던 모래바람이 다시금 또 국내 증시에 불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조금은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네옴시티에 대한 한 기대가 큽니다. 한창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과연 다시금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관련주들 정리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이 당시에 단기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이 밖에도 슈프리마, IED, 그리고 또 히리미나, 알루포, 도아 엔지니어링 등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과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 원자재의 중요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튬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리튬과 관련해서 자원 보유국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중남미에서 상당히 많이 채굴이 되고요. 이와 함께 또 콩고도 리튬이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로 꼽힙니다. 그런데 중남미 지역에서 리튬과 관련해 국유화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장량 1위는 칠레입니다. 칠레인데 칠레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국영기업에 포함을 해야 되고 신규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라면서 칠레에서 이런 정부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칠레에는 매장량이 1위기는 한데요. 칠레 기업들이 이를 채굴하거나 개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엘버말 이 업체가 채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중국 업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국의 덴치리튬이라는 업체도 칠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엘버말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증시에서 S&P 500기업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업체가 되기도 했는데요. 엘버말 이 주가가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해당 국가들이 이 그룹을 조성하는 이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튬판 오펙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자원 전쟁 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리튬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기업들도 있고 또 아르헨티나의 염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들이는 몇몇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텐데요. 리튬 관련된 키워드로 묶인 기업들 묶어봤습니다.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또 리튬 관련된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만 포스코 그룹주들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고 또 리튬 관련된 종목 단기에 많이 오른 만큼 근래 들어서는 기세가 꺾여 있다는 점,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뉴스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포인트 되겠네요. 다음은 간단한 기업 뉴스 보겠습니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여서 내용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루트로닉인데요. 지금 국내외 사모펀드 세 4곳과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루트로닉의 기업 가치는 1조 5천억 원가량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유력시되는 기업, 사모펀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루트로닉 매각설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개성공단에서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놓고 간 사유재산을 북한에서 유용하는 부분들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소송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무단 사용 대응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보도되고 있는데요. 북한과도 대립각을 좀 더 세우는 만큼 외교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